토지 공개념과 주택시장, 소유, 이용 분리로 생기는 일. 이 칼럼은 월드뷰 2022년 1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서강대 김정호 겸임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한국인의 다수가 토지 공개념을 지지한다. 2017년 10월 개헌 논의 당시 국회와 SBS가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1.8%가 토지 공개념 개헌에 찬성했다. 반대 31.0%의 2배이다. 찬성자들은 토지 공개념이 자신들의 삶을 좋게 만들어줄 것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틀린 믿음이다. 토지 공개념 제도가 한국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3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한다. 우리 사회에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용어는 크게 3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소유와 이용의 분리. 둘째, 다주택자 징벌. 셋째, 부동산 이익 환수. 이번 글은 그 첫 번째를 다룬다.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이용권만 민간에 허용하는 것이 소유와 이용의 분리다.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 호 정책은 중산층도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권만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 국영주택 확대와 민영주택 가격. 국영주택이 늘어날수록 그곳에서 저렴하게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난다. 사람들이 공공주택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그 때문에 민영주택의 가격이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은 감춰져 있다. 국영주택 때문에 민영주택의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기 때문이다. 공급부터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택지 공급은 10년 정도 단위의 주택 수급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른다. 과거 택지개발촉진법 시절에는 이런 제약 없이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곤 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지자체 사업이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택지 총량 계획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공급 가능한 택지 총량이 거의 고정되기 때문에 국영주택 비중이 늘어날수록 민간주택용 택지 면적은 줄어든다. 수요는 어떨까? 국영주택 거주자들이 민간주택에 대한 수요를 포기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다. 비록 거주는 국영주택에서 하고 있지만 투자 자산으로 민영 부동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의 강고한 부동산 보유 성향 때문이다. 다음 그래프는 한국인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다. 2010에서 2019년 이 기간 동안 70에서 75%를 유지하고 있다. 30년 전인 1993년에도 그 비율은 76%였다.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거라며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투기 억제 조치들이 시행되었지만 70에서 80%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국영주택에 거주하게 된다고 해서 이런 성향이 달라질 리 없다. 국영주택 거주자의 민영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는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영주택은 임대료도 낮고 보증금도 작아서 투자 여력은 오히려 더 커진다. 그렇게 생겨난 여유 자금으로 다른 민간주택을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주택 보유가 금지된다면 차명을 사용할 수도 있을 테고 점포나 빌딩으로 투자 수요가 옮아갈 수도 있다. 국영주택 공급 확대는 민간주택을 포함한 민간 부동산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다. 소유, 이용 분리된 중국, 여전한 주택 투기. 그래도 최소한 늘어난 국영주택 부문은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즉, 부동산 투기 근절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이라면 맞는 말이다. 공공임대주택은 퇴거할 때 집을 국가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배급제 주택이다. 그러다 보니 가격도 없고 가격차를 노린 투기 거래도 생겨나지 않는다. 중산층용 국영주택도 그런 방식을 유지한다면 그곳에서의 투기는 사라진다. 하지만 중산층용 국영주택까지 배급제로 할지는 의문이다. 배급제 주택은 입주자를 그 집에 묶어둔다. 나가면 저가 거주의 혜택을 잃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배급받은 집에 머물러 살려고 한다. 하지만 국영주택에 10수년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나는 중산층에 대해서까지 배급제로 집을 국가에 반납하는 방식을 쓰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어쩌면 중국 방식을 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중국의 모든 도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민간은 지상의 이용권만 분양받는다. 주택용은 분양 이후 최장 70년 이용이 보장되며
그 안에서 이용권 매매가 허용된다. 이재명의 기본주택도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중국 집값은 한국보다 비싸다. 평균 주택 가격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은 서울이 31인데 베이징 50, 선전 44, 상해 41이다.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 값인데도 이렇게 비싸다. 이렇다 보니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도 극심하다. 당국이 투기꾼을 인민의 적으로 부르며 단속에 나설 정도다. 소유와 이용을 분리한다고 투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민영주택 가격은 더욱 오르고 이용권 시장에서도 투기는 살아난다. 투기를 원천 차단하려면 거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김일성 시대의 북한 주택이 그랬다. 그런 곳에 살고 싶은가?